여러분, 빅맥지수, 스시지수, 김치본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빅맥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이처럼 어렵기만 한 경제 용어에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음식과 얽힌 각종 경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빅맥지수는 영국의 경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의 가격을 나라별로 비교해 놓은 지표입니다. 각국의 통화 가치와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빅맥은요, 전 세계 맥도날드에서 공통적으로 팔리고 있는 메뉴이고, 또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니까 나라별로 그렇게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나라의 통화가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빅맥 지수 전 세계 1위는 바로 스위스, 우리나라는 17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1986년부터 매년 2차례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라별로 빅맥의 재료 성분도 다르고 또 마케팅도 조금씩은 달라서 최근에는 이런 비교가 그리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슷한 지표로 라떼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지수는 세계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스타벅스의 카페 라떼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음식이죠. 스시로 일본의 경기를 예측한 지표도 있는데요. 이른바 스시 지수.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가정에서 스시를 만들 때 고등어와 참치 중에서 어떤 생선을 더 많이 쓰는지를 기준으로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일 때는 보다 저렴한 고등어의 소비가 많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호황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 때는 보다 비싼 참치 소비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채권에 음식 이름이 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인 딤섬본드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육즙 가득한 만두 맞습니다. 홍콩에서도 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김치본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달러화나 유로화 등의 그런 우리나라의 원화 이외의 외화로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 김치본드라고 통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몬마켓은 무슨 뜻일까요? 레몬마켓은 보통은 중고차 시장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불량품만 가득한, 즉 별 볼일 없는 시장을 일컫습니다. 레몬은요, 비슷한 과일인 오렌지에 비해서 시고 단맛이 없어서 먹기가 좀 힘든 탓에 불량품으로 비유됐다고 합니다. 레몬마켓이 생기는 이유는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다 갖고 있는데 구매자는 그렇지가 않죠. 구매자는 재화의 품질을 알 수가 없어서 불량품만 유통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레몬마켓과 반대로 피치마켓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상품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용어 중에서는 체리피커도 있는데요. 접시에 놓인 신 포도들 사이에서 달콤한 체리만 쏙쏙 골라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만을 가져가고 정작 돈이 되는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를 말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햄버거부터 김치, 그리고 체리까지 다양한 먹거리들이 들어간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경제는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